나는 그날 어머니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그녀의 주름진 피부에 닿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스치듯 떠올랐다. 30년 동안 짊어진 그 무게,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자유의 맛도. 하지만 나는 멈췄다. 대신 나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에게 준 그 지옥을 그대로 돌려줄게. 그 속삭임은 가족의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항상 제물이었다. 제단 위에 묶인 양처럼 가족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아침 서울의 가을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방을 물들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32살, 여전히 부모님 집 지하실 같은 작은 방에서 사는 나, 직장은 없고 꿈은 먼지 쌓인 상자 안에 갇혀 있다. 왜냐고? 왜냐하면 수연이 때문이다. 내 여동생,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 그녀의 삶이 내 삶을 삼켜버린 지 오래다. 민준아, 일어났어. 수연이가 아침 먹을 준비해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울렸다. 매일 같은 소리. 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수연이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녀의 눈은 항상 공허하다.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은 떨려서 숟가락조차 쥐기 힘들다. 나는 그녀의 입에 밥을 떠서 넣어주었다. 오빠, 고마워. 그녀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나를 찌른다. 고마워. 이게 고마운 삶인가? 아버지는 이미 출근하셨다. 공무원으로 30년을 버틴 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가신다. 왜? 수연이 병원비를 벌기 위해. 집은 압구정의 낡은 아파트. 한때는 아버지의 야망이 꿈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빚더미 위에 세워진 감옥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아니, 구할 수 없었다. 민준아, 수연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 해. 어머니의 그 말, 20대 내내 내 청춘을 갉아먹은 그 한마디. 오늘은 수연이 병원 일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업고 택시를 탔다. 서울의 거리는 바쁘게 흘러갔다. 강남의 번화가, 젊은이들이 웃으며 카페로 향하는 모습. 나는 그 속에서 외톨이였다. 오빠, 오늘 뭐 해? 수연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는 수연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거짓말.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다. 왜 나일까?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병원에서 의사는 또 같은 소리를 했다. 수연 씨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더 해야 해요. 비용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었다.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쓰일 돈, 내 첫 차를 살 돈, 내 꿈을 키울 돈, 모든 게 수연이에게 흘러갔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면접 봤어.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니요, 수연이 때문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해. 가족을 위해? 가족. 그 단어가 역겹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옛날 일기를 열었다. 10대 시절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소설을 쓰는 꿈.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민준아, 그런 건 사치야. 수연이를 생각해. 나는 펜을 꺾었다. 대신 수연이의 간병인이 되었다. 20대 초, 첫 연애. 여자친구가 말했다. 오빠, 왜 항상 집에만 있어? 나랑 데이트하자. 하지만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준아, 수연이가 너 없인 안 돼. 나는 그녀를 놓쳤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작은 반항. 수연이의 약을 늦게 줬다. 그녀가 울자 어머니가 달려왔다. 민준아, 왜 그래? 내 동생이야. 나는 소리쳤다.
엄마, 나도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집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셨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내 덕에 버티고 있어, 덕.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게 덕인가? 다음 날, 나는 거리로 나왔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다. 오랜만에 글을 썼다. 짧은 이야기. 제목, 재물. 내용은 나의 사무 쓰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나의 목소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이 기다렸다. 수연이가 발작을 일으켰다. 나는 다시 그녀를 안아 올렸다. 오빠. 미안, 그녀의 속삭임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사촌들이 왔다. 그들은 성공한 삶을 자랑했다. 민준이 형, 요즘 뭐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에서 윗속으로는 불타올랐다.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이 지옥에? 어머니가 사촌들에게 말했다. 민준이가 수연이를 잘 돌봐줘서 다행이야, 돌봄. 그건 감옥의 열쇠다. 밤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기 자유로운 사람들이 산다. 나는 결심했다. 이 삶을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씨가 언젠가 불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나는 그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비밀스럽게. 낮에는 여전히 수연이의 그림자였지만 밤에는 노트북 앞에서 글을 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익명으로. 제목, 가족의 희생. 그 뒤에 공허. 반응이 왔다. 공감돼요. 너무 슬퍼. 부모님 탓인가? 댓글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두드렸다. 누군가 DM을 보냈다. 작가 지망생이세요? 출판사 알아요. 그 메시지가 나를 흔들었다. 출판사. 내 꿈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몰래 연락했다. 네, 관심 있어요. 그들은 원고를 요청했다. 나는 밤새워 썼다. 수연이의 삶이 아닌 내 삶, 부모님의 강요, 그로 인한 상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사슬. 완성된 원고를 보냈을 때 손이 떨렸다. 집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굴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나는 대답했다. 수연이 때문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나의 비밀이 있다. 아버지는 더 엄격해졌다. 민준아, 직장 구해. 수연이 병원비가 인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수연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28살 그녀는 여전히 아이처럼 웃었다. 나는 케이크를 샀다. 비싼 거? 어머니가 물었다. 어디서 난 돈이야? 저축했어요. 거짓말. 온라인 글쓰기로 번 돈의 생일 파티에서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아니야, 수연아. 오빠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선택? 그건 강요였다. 파티 후 나는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벤치에 앉아 원고를 읽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좋아요. 계약하자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드디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내 노트북을 뒤지다 만 상태였다. 이게 뭐야? 내가 쓴 소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대치였다. 아버지, 제 꿈이에요. 꿈. 이 집을 생각해. 수연이를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아팠다. 어머니가 울며 끼어들었다. 민준아,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또 그 단어. 나는 소리쳤다. 가족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첫 번째 도피. 친구가 말했다. 민준아, 내 부모님 너무해. 내 인생 사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연이는, 그녀는 내 탓으로 고통받을까? 출판 계약이 성사됐다. 소설은 다음 해 봄 출간 예정. 나는 임시 직장을 구했다. 카페 알바. 자유의 맛. 하지만 부모님의 전화가 매일 왔다. 돌아와. 수연이가 너 찾는다. 나는 버텼다. 한 달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홍대 근처. 젊은이들의 활기찬 거리. 그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소설 집필 중 나는 과거를 파헤쳤다. 어린 시절.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우울증. 아버지의 절망. 그들은 나를 구원자로 만들었다. 민준아, 내가 수연이를 지켜줘. 5살 때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수연이 목욕시키기. 친구들 놀 때 나는 집에 갇혀. 그 상처가 소설에 녹아들었다. 출간 전 인터뷰가 있었다. 기자에게 말했다. 이 소설은 제3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때론 독이 될 수 있어요. 기사가 나갔다. 부모님께서 보셨다.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민준아, 왜 우리를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먼저 그랬어. 출간 당일 서점에 갔다. 내 책이 진열된 모습. 눈물이 흘렀다. 독자들이 사서 읽었다. 리뷰, 가슴 아파. 공감, 성공의 시작.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느꼈다. 이는 복수의 서곡이다. 부모님, 이제 내 차례. 봄이 왔다. 내 소설 보이지 않는 사슬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 출연, 라디오 토크. 나는 스타가 됐다. 홍대 원룸은 이제 작가의 성대 밤마다 글을 쓰고 낮에는 강연을 다녔다. 가족 희생의 이면지라는 주제로.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고독을 가져왔다. 부모님과의 단절. 그들은 연락을 끊었다. 아니, 내가 끊었다. 수연이에게는 매달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그녀의 병원비. 하지만 편지 한 통, 오빠, 왜 안 와? 엄마 아빠가 울어. 그 편지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답했다. 곧 갈게. 건강히 지내. 어느 날 출판사 파티에 갔다. 강남 클럽. 화려한 불빛, 술잔이 오가는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 28살, 편집자. 당신 소설, 제 인생 바꿨어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가족이 왜 그랬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수연이, 부모님의 강요. 그녀가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용감해. 연애였다. 첫 번째 제대로 된 사랑. 우리는 데이트했다. 남산타워, 한강 크루즈. 그녀의 곁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결혼하자. 6개월 후 나는 프로포즈했다. 그녀가 울며 고개 끄덕였다. 행복의 절정.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부모님 소식이 들려왔다. 사촌을 통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스트레스 때문이야. 나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지은이 말했다.
가봐. 마무리 지어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압구정 병원.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어머니가 나를 보자 울었다. 민준아, 수연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오빠. 대화가 시작됐다. 왜 그랬어? 내 소설, 우리를 괴물로 만들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그게 진실이에요. 나를 제물로 삼으신 거. 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는 사랑했어. 수연이를 위해 사랑. 나는 웃었다. 그 사랑이 나를 죽였어요.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 나 때문에. 미안.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수연아, 내 탓 아냐.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가족을 떠날 거야. 영원히.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결혼하자. 빨리. 결혼식은 작게 올렸다. 친구들만. 부모님은 초대하지 않았다. 사진 속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검은 구름이 뉴스가 떴다. 내 소설이 드라마화 논의 중 성공의 파도. 하지만 파도 뒤에 복수의 물결이. 어느 밤 지은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기야, 기쁨이 폭발했다. 나는 아버지가 될 거다. 내 가족을 만들 거다. 하지만 그날 전화가 왔다. 어머니. 민준아, 수연이가 사라졌어. 집에서 나갔어. 공포가 밀려왔다. 수연이. 그녀가 어떻게? 나는 달려갔다. 집은 엉망. 수연이의 방, 빈 침대. 편지 한 장. 오빠,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미안. 그녀의 필체가 떨렸다. 나는 미쳤다. 왜 나 때문에? 경찰에 신고. 서울 저녁 수색. 며칠째. 지은이 말했다. 찾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는 내 탓. 가족의 사슬이 그녀를 올감했다. 수연이를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그녀는 앉아 울고 있었다. 오빠. 나도 살고 싶어.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그 순간 복수가 싹 텄다. 부모님에게. 그들의 강요가 우리를 파괴했다. 집으로 데려가며 나는 속삭였다. 수연아, 이제 오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가격이 있을 거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수연이를 구한 후 나는 그녀를 내 아파트로 데려왔다. 지은이 환영했다. 언니, 여기서 지내요. 수연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고마워. 형수 새 식구의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부모님은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소설 드라마화가 확정됐다. KBS 금요 드라마. 각본은 내가 썼다. 시청률 20%. 스타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이 드라마는 제 고백입니다. 가족의 어두운 면, 시청자들이 공감했다. SNS에서 보이지 않는 사슬 해시태그가 트렌드. 하지만 성공 뒤, 균열, 지은의 임신이 힘들었다. 입덧, 피로. 나는 수연이를 돌보느라 그녀를 소홀히 했다. 민준아, 나 좀 봐. 지은의 원망 어린 말. 나는 사과했다. 미안. 곧 안정될 거야. 수연이는 적응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는 법을 배웠다. 오빠, 나도 일할래.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부모님의 소식. 사촌에게 들었다. 집 팔았어. 빚 갚으려고. 충격. 그 아파트, 내 어린 시절 감옥. 나는 몰래 갔다. 빈집 먼지 쌓인 방, 아버지의 서재, 어머니의 주방. 추억이 무너졌다. 문득 서랍에서 편지를 찾았다. 어머니의 일기.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수연이를 포기할까 했어.
하지만 민준이가 구원자야, 구원자.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다. 분노가 끓었다. 나는 그 일기를 사진 찍어 SNS에 올렸다. 익명으로. 이게 가족의 사랑인가? 폭발. 댓글, 끔찍해. 부모님 잘못. 부모님께서 연락 왔다. 아버지. 민준아, 그만해. 우리 망했어.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그게 복수예요. 지은과 다퉜다. 왜 아직도 그 가족에 집착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말했다. 이게 내 과거야? 끊어야 해. 하지만 끊기지 않았다.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 엄마 아빠 만나게 해줘. 나는 거부했다. 그들은 우리를 망쳤어. 아기 태어났다. 아들. 이름, 태민. 병원에서 안았을 때 눈물이 흘렀다. 태민아, 내 인생은 자유로워. 하지만 퇴원 후, 악몽. 수연이가 태민을 보며 울었다. 나처럼 되지 마. 그녀의 공포가 나를 찔렀다. 드라마 피날레. 마지막 회, 주인공의 복수 장면. 부모를 버리는 시청률 30%. 축하 파티.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 어머니. 민준아, 용서해. 우리는 잘못했어. 나는 찢었다. 용서.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진짜 복수. 법적. 부모님의 재산, 수연이 몫으로 돌리기. 변호사 상담.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소송이에요. 나는 서명했다. 해요. 소송 시작. 부모님 충격. 민준아, 내가 왜? 아버지의 절규. 재판 첫날 법정.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우리는 사랑했어. 판사 앞에서 나는 증언했다.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였어요. 제 삶을 빼앗았어요. 증거, 일기, 내 소설, 의료 기록. 수연이가 증인으로 나왔다. 엄마, 아빠, 오빠 탓 아냐. 하지만 나도 고통스러웠어. 재판은 길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작가의 가족 소송운의 이미지가 흔들렸다. 지은이 말했다. 이게 끝나면 우리 떠나자. 나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 나는 갔다. 아버지, 그는 속삭였다. 미안. 민준아, 그 말에 내 분노가 흔들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가을 잎이 떨어졌다. 재판이 끝났다. 판결, 수연이에게 재산 70% 귀속. 부모님은 빈손. 어머니가 법정에서 무너졌다. 민준아, 이게 내 복수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집으로. 태민이 웃는 얼굴. 그게 내 위안. 언론 보도, 가족 파탄의 비극, 내 소설 판매가 폭증. 아이러니. 성공이 더 커졌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과의 갈등?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졌어. 그녀가 말했다. 아니, 내 가족이야. 나는 반박했다. 다툼이 잦아졌다. 수연이는 독립했다. 내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 직업 재활. 오빠, 고마워. 이제 나 살아. 이 그녀의 변화가 나를 자랑스럽게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버지는 퇴원 후 어머니와 작은 원룸으로. 연락 없음.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문 앞 초췌한 모습. 민준아, 봐줘. 아빠가 아버지의 병이 재발했다. 암, 말기. 나는 동요했다. 지은이 말했다. 도와. 내가 아니면 누가.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침대. 민준아. 용서할 수 있냐? 그는 물었다.
나는 앉았다. 대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아버지, 왜 나를 희생시켰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수연이를 잃을까 봐에 두려웠어. 내가 강하니까의 강함.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 이제 놓아줘요. 나도. 치료비. 나는 냈다. 비밀리에.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책을 썼다. 후속편. 사슬의 끝. 부모님의 시점. 그들의 후회. 베스트셀러. 하지만 그 안엔 독자들이 부모님을 비난했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 소식 들었다. 병원. 나는 갔다. 엄마, 왜?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증오하니까. 증오, 그 단어가 나를 깨웠다. 나는 후회했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다. 태민의 세례식. 교회. 수연이, 지은, 나 신부가 말했다. 용서가 자유다. 그 말에 눈물이. 집에 돌아와. 나는 부모님께 편지 썼다. 돌아오세요. 가족으로. 하지만 늦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 비가 내렸다. 나는 관 앞에서 울었다. 아버지, 미안. 어머니가 나를 안았다. 민준아, 우리 잘못. 화해의 시작.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과의 결혼 생활. 갈등 고조. 너 아직 그 가족에 묶여 있어. 그녀가 떠났다. 이혼 소송. 태민의 양육권. 나는 싸웠다. 태민이는 내 거야. 법정 다시. 아이러니. 내 복수가 내 가족을 파괴했다. 수연이가 태민을 돌봤다. 오빠, 나처럼 되지 마. 그녀의 말. 나는 무너졌다. 거리 방황. 술, 밤의 서울. 한강 다리. 그곳에서 모든 게 스치듯 떠올랐다. 복수의 대가.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이혼 후 나는 홀로 태민을 키웠다. 작은 아파트, 수연이의 도움. 어머니는 요양원. 치매 초기. 민준아. 수연이 이 그녀의 혼잣말이 가슴 아팠다. 내 삶 재건. 새 소설. 용서의 무게. 이번엔 희망. 출간. 반응 좋음.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드라마 시즌2 논의. 복수 엔딩 변경 요청. 나는 거부. 그대로 가요. 현실이니까. 태민이 자랐다. 3살 아빠, 할머니 만나자. 그의 말에 나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태민을 보며 웃었다. 손자우 순간 가족의 조각이 맞춰졌다. 수연이가 말했다. 오빠, 이제 끝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언론 스캔들. 작가의 가족 비극, 자해, 어머니의 자살 시도 기사, 내 이미지도 추락. 팬들 떠남. 나는 바닥. 지은의 전화. 태민 데려가. 너 혼자 못해. 나는 버텼다. 아니, 내가 할게. 클라이맥스.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요양원. 어머니, 수연이, 태민, 나, 선물 교환.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용서받았어. 나는 안았다. 엄마, 우리 다 용서됐어. 하지만 밤에 악몽. 아버지의 얼굴. 복수. 대가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영원한 사슬. 다음 날 나는 소설 끝을 썼다. 주인공의 최후, 용서와 함께 무너짐. 새해. 나는 변화. 태민과 산책. 한강. 아빠, 행복, 그의 물음. 응, 이제야 어머니의 상태 안정. 수연이 결혼.
그녀의 새 삶. 내 마지막 복수. 자신에게. 과거를 용서. 책 서문.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 서울의 봄 옷꽃 피는 거리. 나는 걸었다. 자유롭게. 재물에서 생존자로.